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자유공화당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자유공화당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자유공화당 대변인 안현정입니다. 자유공화당 뉴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주 일요일 자유공화당을 중심으로 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드리고 대표님들께서 전하시는 말씀 중 주요한 메시지들을 추려서 당원 동지들께 전달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유공화당은 중국 폐렴으로 인해 태극기 집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대신 매주 토요일에는 집회를 대체하는 태극기 구국투쟁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3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청와대 분수 앞에서 자유공화당 제173차 태극기 구국투쟁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먼저 중국 폐렴에 대처하는 현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함에 대해 분노하며 공포와 분노에 처한 국민께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존중하고 따르며 대통령님께서 전하신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가 되라는 뜻을 따라 행동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15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며 이번 단 한 번의 선택의 순간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살아남을 것인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처참하게 해체되고 연방제 통일의 길로 망해버릴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공화정신,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통일정신에 입각하여 출범한 대한민국의 수호 세력, 구국 세력, 통일의 실행 세력이다.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에 따라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가 되고 기필코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자유공화당과 함께하여 태극기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자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공동대표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는 우한 바이러스를 대구 바이러스라고 한다. 대구 시민을 모독해도 정도가 있지 친중, 친북 정신이 도를 넘어 대구가 중국이 대구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서울에서 혼잡도가 가장 높은 서울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서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 전염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을 쓰지도 않으면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나 모임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전파자로 가정을 하고 중국 폐렴에 대한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탄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애국 집회를 개탄압하는 것이라며 개탄하였습니다. 우한 폐렴에 의학적, 과학적 대처를 해야 하는데 정치적 선정적인 선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음에 모든 언론들이 이에 같이 합세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또한 이에 더해 종교로 탄압의 명분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는 허평한 자유공화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이 초기에 대처만 잘했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생지옥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 102개국이 대한민국을 입국 제한하거나 입국 금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을 폐렴의 기생충 취급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그대로 두고는 국민들의 생존 위협까지 받게 생겼다며 개탄하였습니다. 이에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기 전부터 탄핵이 되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였고 집회를 하였다. 그런 우려의 나라가 진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에 동조한 일부 국민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제는 그 실수를 자유공화당과 함께 애국 국민이 되어 하나가 되어 총선에서 바로 잡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승군단의 단장 웅천 스님과
국가기도재단 대표 김동구 목사님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4.15 총선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심판의 날이다. 우익정당들이 통합밖에 남지 않았다. 오로지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수호라는 대명제를 잊지 않아야 하고 표만 찍어줄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약속이 정당한가, 잘 지키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잘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하야 하라는 역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태우 자유공화당 최고위원이 또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제시대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라는 시 문구를 인용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것은 중국 폐렴 바이러스보다 더욱 혹독하고 무서운 것이 종국 바이러스이다 임을 이야기하며 현재 집권당은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시동을 거는 대한민국 적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축적된 역사의 원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주사파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는 것이 앞으로는 쌀과 물품을 받으려고 줄을 서게 되는 것의 데자뷰가 아닌 것인지 정말 염려가 된다고 하며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KBS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의 중도 노름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대 야당으로 뭉치라 하였더니 거대 좌파 야당이 되어버렸다. 미래통합당은 중도라는 이름으로 외연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체성도 불분명한 간첩활동,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사람들을 공천을 주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설사 이번 4.15 총선에서 과반석을 넘긴다 하여도 제2의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생겼다고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전문가이자 북한 인권 변호사인 자유공화당 인지연 수석 대변인이 발언을 이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 장악당한 가짜 대통령에게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조국을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공화당이 출범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가 되려는 메시지를 주셨다.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가 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입으로는 통합을 하자면서 자유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의 지역구에 미래통합당은 공천을 하였다. 자유공화당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태극기의 깃발을 꽂아서 반드시 4.15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자유북한연합 대표인 탈북민 출신이신 박상학 대표님이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아니라 문재인 바이러스이다. 대한민국을 지옥의 나라로 빠뜨리고 있다. 대한민국에 20년 이상 살면서 정치에 그동안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사상과 가치관이 없다. 정치 장사꾼들에게 휩쓸리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보수보다 중도이고 중도보다는 좌파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도 금배지를 그대로 달고 있는 교활하고 반역적인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자유통합당 조원진, 김문수 공동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통일로 가는 마지막 길임을 반드시 인정하고 만나서 폐허하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공화당의 젊은 인재인 최혜림 동지는 발언을 또 이어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현재 중국 폐렴을 재인 폐렴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의 감투를 쓴 자가 폐렴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을 10대는 물론 이젠 전 국민이 모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구하셨습니까?가 시국을 대변하는 인사말이 되었다며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한민국이 GNP 3만 부를 넘는 대한민국이 마스크 하나 못 구하는 나라가 된 것에 개탄하였습니다. 종북좌파 세력에게는 이것이 진보하는 세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배급하고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해야 할 일을 우리 자유공화당이 하고 있다. 말로만 거대 야당, 형님이라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좌파와 협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좌파와 똑같이 당당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 하고, 현재 구국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공화당에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문체부 국장이며 현 자유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민호 본부장께서 말씀을 이었습니다. 백계문, 호남, 자칭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경제사회민주가 우리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 집권여당은 중국 공산당 눈치를 보기에 바쁜 집단이다. 4.15 총선에서 무임자인 좌파 독재를 끌어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끌어오르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하게 통과시킨 바보 같은 자들이다. 이미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권과 손을 잡고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벌써 드러낸 것이다. 정당의 명칭에서도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당인지 의식도 없고 의성만을 밝히는 야합 정당임을 이미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직생, 생직사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임을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이며 마지막 뉴스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자유공화당 당사에서 통합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조원진 대표와 김문수 대표가 주요 발언을 하였고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허평환 대표, 서석구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원진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국민이고 대한민국이다. 잘못된 탄핵에 항거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찾기 위한 태극기는 행동하는 애국심을 보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한 옥중 메시지도 자유우파의 결집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좌파 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손잡고 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우파의 분열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집권 여당과 같이 자유공화당을 극우로 프레임을 씌우는데 동조하고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들은 극우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에 대해 태극기 구국 세력을 폄훼하지 말 것을 피력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통합할 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제안할 것이며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황교안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이 어려운 처지에 대해 연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문수 공동대표는 주요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김문수 대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받은 유영하 변호사가 메시지를 밝히자마자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하루 만에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문고리 독점자가 바로 유영하 변호사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에 3년째 갇혀 계시는 와중에 문고리 독점자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열매를 따먹기 위한 거취로 밝게 볼 수 없다며 유영하 변호사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간에 떠돌고 있는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대표와의 결별에 대하여 해명하였습니다. 김문수 대표는 이에 대해 정광훈 목사가 현재 옥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생긴 오해임을
말씀하였습니다. 3월 5일 정광훈 목사의 담당 변호사가 정광훈 목사와 직접 접견을 하였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와 같은 의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 또한 정광훈 목사가 현재 옥중에 있지만 우리공화당과 자유통합당이 합당하여 자유공화당이 된 것에 대해 반대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전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3월 8일 자유공화당 뉴스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주요 뉴스를 간추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